자, 이어서 국토법 공법 체계도 12번째 강의인 개발행위 허가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는 요 5가지 개발행위를 우리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5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는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할 때,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할 때, 절토나 성토나 정지 같은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토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도 일정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5가지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 주제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원칙과 허가를 받지 않는 예외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개발행위를 할 때는 특별광역,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운수 이렇게 각 도시의 장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개발행위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다만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현해 드린 것은 허가를 안 받는 규정이에요. 자, 우리 예전에 도시계획 사업은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서 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다기 때문에 도시계획 세 가지 도시계획 사업, 이 3가지 사업 중에 하나면 개발행위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5가지 개발행위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 등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허가를 안 받는 거를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우선 건물의 건축은 다 아시겠지만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건축입니다. 그리고 공작물, 비닐하우스나 철탑, 광고탑 같은 것들도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공작물도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여기는 특별한 게 없고, 자, 두 번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자,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여기 주거성업 공업은 안 들어갑니다.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녹지, 관리, 자연환경이 도심지 외곽 쪽에 있는 땅들인데 여기 농림지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거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니까 이런 거 교재를 보시면서 농림지역은 제외 이렇게 하나 메모하시고 녹지관리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농림지역이 아니라 녹지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울타리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거고, 자,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자, 형질 변경은 요 5가지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땅을 깎는 거, 흙을 쌓는 거, 성토, 정지는 평평하게 고르는 거, 포장, 공유수면 매립. 네, 요런 5가지 공사가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단, 법정된 경작은, 자, 경작하는 절토, 성토, 정지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 자, 이거 아까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는 경우도 농업 관련 행위로 보고 이 경작을 위한 절토, 성토도 농업 관련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바위 채취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 자,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제외하시고 건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대지인데 여기 1번, 2번, 3번이 정상적이지 않은 분할들, 하얀색으로 쓴 것들은 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분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건축법의 57조에 보면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었죠. 분할할 때 지켜야 되는 면적입니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 150, 녹지 200이죠. 그러면 그 60, 150, 150, 200, 그 면적보다 미만으로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면 토지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되는 거기 때문에 허가심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안 받겠죠. 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너무 토지를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고 한쪽 너비가 5m 이하가 나오게 분할되면 토지 모양이
좁고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분할이니까 허가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자, 분할자 면적 미만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고, 너비 5m 이하의 분할은 한쪽 너비가 이렇게 좁고 길게 나오는 형태의 분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런 건 허가 대상이 되고, 다만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될 때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요거 미리 좀 봐두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 하얀색으로 열거된 것들은 허가를 받는 원칙이고, 노란색으로 본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거를 변경할 때 관련 인허가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변경할 때 변경허가인데 경미한 사항은 변경허가를 안 받고 사후에 통지하시면 되는 게 있는데, 자,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단축하는 거예요. 사업의 부지 면적이나 건물의 연면적을 5% 이내에서 축소. 자, 그 축소입니다. 자,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의 부지 면적을 5% 이내에서 축소하면 이런 건 다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변경허가를 안 받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의 부지 면적을 5% 이내로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허가를.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허가를 안 받는 예외가 더 있어요. 자,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급한 거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다. 다만 행위 후 1개월 안에 특광시군수할 때 신고해야 되고요. 자,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물의 개축, 증축, 재축. 자, 우리 좀 전에 허가를 받는 원칙에서 건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건축 중에서 신축은 빼고 개축, 증축, 재축이 건축법에 보면 신고 대상이 8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자, 해석을 하실 때 건축법상 신고 대상은 85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할 때는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왜?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면 85제곱미터 이내로 증개, 재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므로 소규모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시고,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들을 더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보시고 있는 거는 허가를 안 받는 것들인데, 요거 정리하실 때, 자, 아까 공익적 행위, 공익적인 개발 행위, 아까 도시계획 사업 같은 거,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농림업 관련된 거 있었죠? 아까 우리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든가, 아까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그 밖에 소규모, 경미한 개발 행위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허가를 안 받는 거의 기본 틀이에요. 허가 안 받는 것은 요 네 가지 형태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것도 지금 뭐냐면, 건축법상 건축인데, 왜 허가를 안 받는 거냐면, 원래 건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법상 건축신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이 네 가지가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국가가 짓는 공용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법상 가설건물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모두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관청 공용건축물이므로 이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국토계획법도 제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자, 2번부터 두 번째부터 잘 보세요. 공작물의 설치. 아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비닐하우스, 철탑, 광고탑 같은 공작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도시지역 같은 데서 무게가 50톤 이하든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든 공작물이 땅을 차지하는 수평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면, 자, 무게하고 이 면적이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무게에 걸리든 부피에 걸리든 면적에 걸리든 요 50이라는 숫자보다 이하면 소규모 경미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 좀 전에 봤던 요 소규모 개발행위입니다. 공작물이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그런 것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 소규모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죠. 공작물에서 이런 소규모도 있지만 녹지관리, 농림지역 같은 땅에서 이거 무시하고,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자, 비닐하우스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림어업용이 붙으면 농사 짓는데 또는 어업용 비닐하우스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다만, 자, 이게 어업용 비닐하우스 중에서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제외입니다. 자,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요건 허가를 또 받는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에다가 육상 어류양식장을 만드는 경우는 육상에서 만드는 어업용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는다. 다만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는 비닐하우스에서 제외되므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노란색은 안 받고 이 분홍색은 허가를 받는 거예요. 50cm 이내로 절토, 성토 정지할 때도 절토, 성토하는 깊이나 높이가 50cm 이내면 허가 안 받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이면 공익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니은번은 두 번째 형질변경입니다. 왜냐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면 1차 형질변경이 끝난 대지에서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차로 형질변경을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1차 형질 변경이 끝났는데 거기다가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차로 형질 변경을 한번 더함으로 두 번째 형질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절토나 성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차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는 것인데 이 절토, 성토 말고 뭐 정지나 포장 같은 걸 적용해서 허가 안 받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1차 형질 변경이 끝났으므로 거기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차로 하는 형질 변경, 두 번째 형질 변경이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이 2차 형질 변경을 할 때는 절토나 성토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지나 포장 같은 걸 적용해서 50cm 이내 조성이 완료된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허가 안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할도 공익적인 분할이 있어요. 사도개설어가 자기 토지를 공공용지로 만들기 위한, 자, 사도, 개인 땅에다 도로를 내서 여러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한다. 공공용지, 그다음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같이 국가가 분할하는 거,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면서 분할, 일반재산을 매각하면서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 자기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서로 들어가서 지용도면 고시가 나와서 분할되는 것도 다 이게 공익적인 거예요. 자, 사도, 공공용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면서 분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분할은 국가가 하는 분할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시면 돼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분할할 때, 자, 밑에 미음번은 건축법의 57조 1항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받는 거고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은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토석 채취 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도 소규모 토석 채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허가를 안 받는 것들을 노란색으로 쭉 보셨고,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거는 허가를 받는 원칙하고 노란색 허가를 안 받는 예외니까 여러 번 이렇게 보시면서 내용들 익히시고요. 자, 두 번째는 허가 절차. 자, 우리 허가 신청에 들어가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를 심사해서 통지까지 해야 됩니다. 자, 통지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국토위원 정보체계라는 그런 사이트 내에서 전자문서로 통지도 가능합니다. 15일 안에 허가 불허를 결정해서 통지하고, 통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허가 신청을 내면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통지가 와야 되는 거죠.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체계로. 자, 허가할 때는 조건부 허가라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또 조건 이행이 못 미뤄오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고요.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허가 받은 다음에 공사 착수하고 완공되면 중공검사를 받는데, 자, 이거 중공검사 중요한 거예요. 중공검사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5가지인데 중공검사를 받는 거는 3가지만 받는 겁니다.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용질 변경, 토석 채취 이렇게 3가지만 중공검사를 받는다. 분할과 물건 적재는 중공검사를 안 받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조건부 허가. 자, 좀 전에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통지하고, 자,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요 기출지문입니다. 자, 기반설의 설치 1번, 위해 방지 2번, 환경오염 방지 3번, 경관 4번, 조경 5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열거된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한 사람 의견을 들어서
이런 5가지 열거된 것들을 뭐 한두 개를 골라서 또는 전체로 골라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우리 이 조항을 조경 등의 조건부 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신청자는 조건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체계도에는 없지만 이런 심화 규정이 하나 있어요. 좀 어려운 점.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기반시설 조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자, 좀 전에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면 조건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내야 되는데 다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조건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자, 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하나 알아두시고. 자, 조건부 허가하면서 조건 이행이 못 믿었고 또 법정된 예치 사유가 맞으면 이행보증금이라는 돈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총 공사비 20% 이내.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조건부 허가하면서 조건 이행을 안 할까봐 조건 이행을 안 하면 허가권자가 이행보증금으로 조건 이행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이런 법정된 사유가 맞으면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하고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 같은 공기업이나 행정청들은 개발행위 하더라도 조건부 허가더라도 이행보증금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즉시 반환해야 된다. 이런 것들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기업들은 안 된다. 총 공사비 20% 이내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다 끝내고 조건 이행을 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아야지만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의견 청취 규정. 자,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데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공익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먼저 있으면 개발행위 할 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회신이 왔을 때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기출조문에 나왔던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먼저 하고 있으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듣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또 의견을 들어봤더니 문제가 있다라는 회신이 오면 허가를 안 내주는 일종의 허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자, 다음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신 건 허가의 절차입니다.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통지, 조경 등의 조건부 허가, 이행보증금,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자, 허가 기준. 자, 허가 기준은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지만 허가가 나옵니다. 5가지 기준에. 그래서 특히 개발을 위해서 형질 변경은 일정한 면적 기준에 맞춰야 돼요. 일정한 면적보다 작아야지만 허가가 나오고 크면 불허갑니다. 자, 이따가 이제 135, 335라는 숫자를 정리할 겁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은 5가지 개발 중에 토지 형질 변경 절도성토 정지는 일정한 면적에, 법이 정한 면적에 맞아야지만 허가를 받는다. 자, 두 번째. 자, 이 개발행위가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자, 행정청이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난개발 방지하는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면 불허가. 자, 세 번째. 아까 좀 전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회신이 오면 이것도 불허갑니다. 네 번째. 자, 주변에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안 맞으면 불허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5가지 중에서 아까 형질 변경 1번 기준은 135, 335라는 여기 숫자, 여기 분홍색은 도시지역이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인데 자,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미만 이렇게 쓰십시오.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미만이고 자, 앞에다 이름을 쓸 때는 밑에부터 제일 규제가 센 데가 자연환경이 5천 미만으로만 허가할 수 있다. 형질 변경을. 자, 농림이나 관리는 3만 미만. 자연 5천, 농림, 관리는 3만. 자, 여기 1, 2, 3번은 도시적인데 이때는 주거 상업이 1만 미만.
공업지역은 공장져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3만 미만. 자, 녹지는 한 번 더 쪼개서 보존 녹지가 5천이고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1만 미만으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요거보다 이상으로 크면 불허갑니다.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미만 쓰시고 자연, 농림, 관리 쓰시고 그 다음에 주상, 공, 녹인데 녹지는 보존 녹지만 잡고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주거지역이랑 같은 면적으로 언급을 해서 자, 요게 135, 335가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 아까 요 1번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형질 변경은 아까 135, 335도 맞아야 되고 그 밖에 개발행위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맞아야 되고 주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자, 환경과 경관과 조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모두 맞아야지 개발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 135, 335 기억하시고 자 우리 옛날에 기출지문에서 이 한 필지가 두 개 용도 지역 걸쳐서 들어가면 각각의 부분은 각각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 하나의 토지가 한 필지가 두 군데 용도 지역 걸쳐서 형질 변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각각의 규모는 각각의 요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허가 불허가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허가의 제한. 자,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문수가 자, 허가 신청을 내지 말라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유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사유 중에 하나의 법정된 사유가 맞으면 허가 신청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허가 신청을 내지 말라고 미리 고시를 해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허가를 안 받아주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제한 사유 중에서 포인트는 1번하고 2번 같이 환경보호는요 최대 3년까지만 제한하고 3, 4, 5번 제한 사유는 한 번 연장을 2년을 더해서 최대 5년까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수목, 나무들이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 야생동물들이 사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가 있을 때는 얘네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를 보존같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최대 3년입니다. 연장이 안 됩니다.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주변의 환경, 경관, 문화재란 단어가 나오면 연장이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년간만 제한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노란색은 행정청의 내부 업무로서 어떤 계획을 만들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관청이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계획이 결정되면 앞으로 허가 기준이 바뀐다. 행정청 내부 업무로서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다. 4번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우리 앞에 강의에서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공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앞으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는 지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역인데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계획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나올 거고 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일 때는 허가를 최대 5년까지 3년 제한 걸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2에서 최대 5년까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제한기간 최초로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장을 할 때 아까 3, 4, 5번만 연장이 됩니다. 1, 2번 연장이 안 돼요. 그리고 2년 정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친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최초로 제한할 때는 3년 정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데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쳐서 이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치고 연장은 3, 4, 5번만 연장이 되고 연장 기간은 2년 정도 이내이기 때문에 처음에 3년 이내 제한하고 더하기 2년 이내로 제한이 더 들어가면 최대 5년까지 제한이 가능한 거죠. 네, 추가적으로 이 제한권자는 이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문수가 다 제한할 수 있고 특히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시장문수 의견까지 들으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이 최초 제한 심의 전에 의견까지 들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처음 제한할 때 3년, 연장할 때는 2년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친다는 사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 성장관리계획. 자, 성장관리계획은 행정청이 만드는 난개발 방지하는 계획으로서, 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6명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에다가, 자, 일단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 장소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6명의 관청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 요게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요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안 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에다가 그런 지역들 전부 일부에 앞으로 시가지가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이 주민 14일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듣고 지방에는 60일 안에 답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협의, 다른 관청 업무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청취,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합니다.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자, 특광시 군수 6명이 성장관리계획을 정할 때 이 법정된 사항을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지정을 하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도 같이 만들어준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요거 주민의견 14일, 지방의 의견, 협의심의를 거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절차를 준용을 해서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견 듣고 협의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자,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 방지하는 계획인데 요거를 잘 지키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자, 특히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데 자,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이 40%입니다.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니까 50% 이하로 10% 커지네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생산관리 농림지역,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모두 건폐율이 20%입니다. 자, 우리 체계도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생산관리과학이 빠졌는데 이거 포함시킵니다. 자, 생산관리, 농림 모두 20%,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모두 20%인데 여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30% 이하까지 원래보다 10%가 커져요. 계획관리지역은 원래가 40인데 성장관리계획 들어오고 잘 지키면 50% 이하까지. 생산관리 농림,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모두 20%인데 성장관리계획 들어오면 10% 커집니다. 30%로. 자, 용적률도 요 하나 완화가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원래가 100% 이하의 용적률인데 성장관리계획 들어오면 125%까지 커집니다. 자, 준공검사. 아까 준공검사는 3개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준공검사는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채취 같은 것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분할과 물건 적재는 준공검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준공검사라는 게 개발행 허가받고 땅 파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같이 지하공사, 토지 형질 변경 같은 절토성토, 토석 채취 같은 게 있을 때는 준공, 공사를 잘 마무리했는지, 조건 이행을 잘 했는지를 준공검사를 하는 거고, 물건 적재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자, 특히 이 건물을 건축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먼저 받으면 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받는 건물의 건축도 있다는 겁니다. 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으므로 이 준공검사에 대체되는 건축법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받는 건축도 있다. 이거 하나 예외로 좀 알아두시고. 자, 정리해보시면, 자, 우리 허가 대상은 5가지가 있었죠. 건물 짓고, 녹지관리 자연에서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인데, 허가 안 받는 거 아까 우리 봤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허가 안 받는 거를 잘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가 신청을 내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통지 오고, 조경 등의 조건보호가 이행 보증금 같은 게 있었고,
허가 기준 5가지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 제한 사유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거,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준공검사, 이렇게 난개발 방지하는 성장관리계획, 준공검사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토법상 개발행위를 위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기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 나오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 안 받는 겁니다. 면적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아까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가는 공익사업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건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거고, 자, 절토성토 정지 포장은 토지 형질 변경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원칙이 맞습니다. 절토성토 정지 포장 매립까지는 다 형질 변경이니까 허가 대상이 된다. 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면 공작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원칙이고, 녹지관리 자연에서 울타리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다 물건 쌓는 거니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1개월 이상 맞습니다. 2, 3, 4, 5번은 허가 대상 원칙이고 1번 허가를 안 받는 예입니다. 자, 두 번째,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허가를 받고 사업 부지 면적이나 사업 면적을 5% 내에서 축소기 때문에 변경허가 안 받는 거죠. 자, 확대는 받지만 축소는 안 받습니다. 5% 이내로. 자, 환경오염 2번, 환경오염 방지 같은 것들은 조경 등의 조건부가에 들어가죠.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환경오염 방지 같은 거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고, 자, 조건부 허가할 때는 허가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기출지문입니다. 자,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계획에 안 맞으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허가 기준, 2번 허가 절차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까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통지하고 서면이나 이런 정보체계로 알리는 거니까 15일이죠. 30일 틀렸네요. 자, 허가권자는 조경 등을 위해서 조건부 허가하고, 자, 법정된 예치 사유가 맞으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정답은 아까 우리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아까 135, 335라는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인데, 자, 생산 녹지가 아까 우리 1만 미만이죠. 보존 녹지가 5천 미만이니까 135, 335 할 때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1만 미만이므로 여기가 잘못됐네요. 주거지역은 1만 미만 맞고, 공업지역은 공장 짓는 땅이기 때문에 3만 맞고, 농림지역도 3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이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자, 허가 제한 사유 중 2년 정도 이내로 연장하는 것. 자, 아까 행정청이 어떤 내부적으로 계획 만들고 이럴 때는 2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자, 1번처럼 녹지적에서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같은 거 보전은 연장이 안 됩니다. 환경보전이기 때문에 최대 3년. 자,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 경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시킬 것 같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이기 때문에 최대 3년. 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 계획이 결정되면 앞으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연장이 됩니다. 2년 정도.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해진 지역도 2년 연장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미음번 조심하셔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고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이 나오는 지역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고, 미음번은 연장 지역이 아니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쪽 2년 연장하는 걸 모두 찾으시면, 자, 여기 기역 리을은 최대 3년,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5년까지, 미음번은 허가 제한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서 디귿 리을이 답이겠네요. 3번. 연장하는 지역들은. 자,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3개 있었죠.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만 땅을 파는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가 잘 끝났는지 중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자, 가로 안에 아까 제가 계획관리 지역이면 원래 건폐율이 40%, 원래 용적률은 100%인데 성장관리계획 구역 정해지고 성장관리계획까지 나와 있을 때는 건폐율이 원래 거보다 10% 증가해서 50%,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들어가면 용적률은 원래 거보다
25% 증가해서 125%가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0, 125 요거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성장관리계획을 잘 지키고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나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커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50, 125%로.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